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국내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 PCB 기업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기업 중에서 이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기업 하나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PCB 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뭐 탑다운이 맞냐, 바텀업이 맞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방법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PCB 산업은 이 탑다운 방식이 조금 더 맞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숲을 보면서 나무를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이 FC-BGA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뭔지 기술적으로 뭐 딥하게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그보다 더 효율적인 건 이제 이 기판의 쓰임새가 왜 커졌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산업군에서 주도적으로 쓰이는지를 알 때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LTE에서 5G로 넘어갈 때 바뀌는 기술들의 특징들을 이제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개괄적으로 이제 어떤 부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그 반도체 파트도 이제 보면은 이제 PC보다도 서버 쪽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기판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아는 게,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투자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괄적인 업황의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보시는 최근 핫한 그 대덕전자라는 기업을 보면, 현재 이 기업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FC-BGA를 자세하게 몰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FC-BGA를 이 반도체나 통신 장비 같은 부면에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자동차 산업에도 납품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기판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다른 국내 기판 업체들과는 달리 대덕전자의 경우 먼저 자동차 기판 시장에 뛰어들면서, 아니 그러면 이제 대덕전자가 다른 기판 기업들보다 먼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는 실제로 지난 2021년 3분기부터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뭐 2%, 3%, 5% 그러니까 이런 선에서 움직이다가 작년 9월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10%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비단 대덕전자 얘기지만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기판 시장을 보면 요즘에 뭐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다시금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중에 하나는 보시는 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선전에는 뭐 텐센트, 화웨이, 뭐 BYD,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 중국의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 이제 이런 기판을 주문해야 되는 테크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일단 이제 봉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더 많은 기판 물량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선주문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최근 이제 국내 기판 업체들까지도 이제 콜이 올 수 있다고, 수혜가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제 최근 기판 업체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이 반사 수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별 기업들을 하나씩 보면, 먼저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 삼성전기가 있죠. 현재 이 삼성전기의 경우 뭐 HDI와 그 다음에 이제 RF 사업을 정리하고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이 기판 부분은 그 전체 발생하는 매출 비중에서 약 한 25%에서 30% 그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도 약 30%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매출은 이 MLCC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매출 비중이고 수익성 비중으로 보면 이 MLCC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삼성전기는 그 최근의 주가 흐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PCB보다는 이 MLCC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MLCC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30%밖에 안 되지만,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무려 70%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기 같은 대기업 말고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스몰캡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심텍이나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스몰캡이라기보다도 중견 기업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데, 그럼 이제 이들 기업들은 어떻게 스몰캡에서 이제 중견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 반도체 PCB 부문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만 보면 뭐가 좋았냐고 할 수 있지만은 작년에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은 떨어졌지만 출하량 측면에서는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출하량이 증가를 했다는 거는 공급하는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 어제 영상에서 살펴본 이 FC CSP, 그러니까 플립칩 칩 스케일 이제 패키징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 이제 화재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겪게 되면서 이로 인한 반사수혜로 제 2021년에 기판 업체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공장 가동률이 문자적으로 거의 풀가동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쉴 새 없이 돌아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수혜를 입으면서 이제 이들 기업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특히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유독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다른 기판 업체들과는 달리 이 심텍은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모듈을 잘 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메모리 모듈이라는 거는 그 DDR4에 들어가는 이제 모듈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DDR4에서 DDR5로 바뀌는 이제 교체 수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 4분기에 이제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DDR5를 그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르면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심텍은 이 DDR5 매출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체 물량이 DDR4에서 DDR5로, 그러니까 1대1로 바뀌는 거지만 이 DDR5는 칩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단가 상승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의 스몰캡에서 중견기업이 된 기업은 이제 서두에 살펴봤던 대덕전자가 있는데요. 현재 이 대덕전자는 그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PCB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통신 장비용 PCB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텍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물론 반도체 사업을 이제 대덕전자도 하고 있지만은 이 대덕전자는 메모리 모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DDR5랑은 이제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심텍이랑 약간 차이가 나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대덕전자를 좋게 보는 이유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지난 2년간 이 FCBGA 사업을 준비를 해왔고, 이제 이 매출이 작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진입한 이 자동차용 기판 쪽 매출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심텍의 해라고 했을 때, 내년에는 약간 과장을 보태보면 내년에는 대덕전자가 올해 심텍이 보여준 행보를 그대로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을 보면, 이제 코리아 서키트 역시도 지난 3분기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업을 분석하는데 어려운 부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은 이런 이 연결로 가지고 오는 사업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계열사들 매출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봐야 할 게 많은 손이 많이 가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최근에 그 코리아 서키트를 보면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사실 본인들은 딱히 한 게 없는데 주변 회사들이 알아서 사업을 정리해주면서 경쟁사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경쟁사였던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이 관련 사업들을 철수를 하면서 이제 그 물량을 코리아 서키트가 거의 다 받았는데, 특히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 물량에 더해서 갤럭시 S 시리즈,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 같은 이런 그 비싼 물량도 코리아 서키트가 받으면서 이제 본인들은 캐파도 안 늘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가동률 상승에 따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간단히 PCB 관련 기업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중에 탑픽을 꼽으라면 어떤 회사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멀티플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심텍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심텍은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이 DDR5 효과를 상반기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심텍의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대덕전자를 후순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 PCB 시장에 대한 중론 중에 하나는 너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는 그 위드 코로나에서 엔드 코로나 시대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재택에서 근무하는 수요가 작년보다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지난 2년간 이제 초호황이었던 PC 시장이 조금은 주춤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기판 물량도 이 정도 수치가 또 나오기는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월급을 벌어도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전자기기를 바꾸는데 일정 부분 돈을 사용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여행이나 소비 같은 걸 하는데 돈을 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판 산업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